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세우는 계획 중에 빠지지 않고 세우는 계획이 또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올해 다이어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 궁금증 전화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신년이면 꼭 세우게 되는 다이어트. 말씀 나누기 전에 벌써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제가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요즘 추운 날씨랑 또 코로나 방학까지 겹쳐서 활동량은 줄었고 먹는 양은 너무 많이 늘어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칼로리도 소모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추천을 해주셨으면 해서 전화드렸어요. 집에서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뭐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운동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부상을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운동이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좀 이제 자제하시고 뭐 이제 자세가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거를 하시는데 네. 뭐 도구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맨몸으로만 운동을 하셔야 될까요? 매트밖에 없어요. 매트 같은 거 있으시면은 네.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몇 학년이죠? 이제 10살이요. 10살. 그럼 아이랑 같이 운동을 해야 되니까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근육 운동을 너무 심하게 시키면은 오히려 성장이나 이런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서 뭐 근력 운동 같은 거 뭐 스쿼트라든가 런지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른보다는 만약에 어머니가 한 뭐 20번을 하신다고 하면 아이 같은 경우는 한 10번 정도 이렇게 비율을 한 반 정도로 좀 적게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좀 적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산소성 운동 같은 거 가볍게 뭐 뛰면서 하는 운동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위주로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거를 방법을 모르시니까 네.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같은데 보면은 집에서 이렇게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영상을 보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운동 같은 건 하기가 좀 아무래도 힘드실 테고. 네. 네, 그래서 아이는 그렇게. 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 계단 운동을 가끔씩 하는데 계단 운동할 때 이렇게 하면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다는 거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단은 일단 내려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좀 지치거나 힘든 상태에서는 근육이 이제 감당하기가 좀 힘드니까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내려오는 거는 빼시고 이제 올라가는 거 위주로 운동을 하시고요. 네. 올라가는 거 위주로 운동을 하시는데 상체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힙을 뒤로 약간 빼고 걷는다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힙업을 좀 많이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네. 이걸 이제 너무 과하게 숙이시다 보면 허리에 통증이 좀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상태를 보시면서 꼿꼿하게 서서 허벅지 앞으로만 이렇게 계단을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체중을 약간 힙을 뒤로 빼신 상태에서 허리는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 한 일자 정도 그 정도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은 내가 뒤꿈치로 엉덩이로 밀고 계단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과하게 허벅지 발달은 안 되고 그러니까 힙업은 좀 시키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감사합니다. 자세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계단 올라갈 때 네. 발을 전체 다 디디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반만 디디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계단을 올라갈 때 발은 전체를 다 디디셔야 되는데 디디는 게. 이게 뒤꿈치 쪽으로만 만약에 그러니까 앞꿈치를 아예 들어버리고 뒤꿈치 쪽으로만 계단을 디디게 되면은 내 체중이나 그 지면을 밟는 힘이 무릎으로 바로 전달이 돼요. 그
다리에서 분산이 안 되고 그래서 무릎 관절이 망가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발 전체를 고르게 디디는데 방금 그 설명해드린 대로 약간 힙업을 좀 위주로 운동을 하시겠다 하면은 한 7대3 정도 뒤쪽에 조금 더 체중을 두시고 밀고 올라가는 건 저도 괜찮고요. 계단 운동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새해라서 좀 저의 몸에 좀 시간이랑 이런 걸 좀 투자하고자 요즘 홈트를 시작한 지 한 20일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아기를 낳고 나서 이 골반이나 흉곽이 좀 이렇게 벌어진 걸 제가 느껴요. 옷이나 이런 거 입었을 때. 네. 이거를 혹시 이렇게 뭐 수축시키는 운동이 있다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수축이 되는 건지 아니 뭐 혹시 이거 줄일 수 있는 운동? 이거 벌어진 골반이나 지금 흉곽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운동이 혹시 따로 추천해 주실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골반이나 그 지금 출산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네? 출산한 출산하신 지. 지는 한 6년 정도 됐는데 이 벌어진 거는 네. 뭐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게 자세나 이런 거 할 때 다리가 잘 안 모아지고 네. 이런 불편함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즘 20일 정도 계속 운동을 하면서 이거를 뭐 교정하는 체형 교정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고민인 거는 이 골반이나 이 갈비뼈 이렇게 좀 줄이는 운동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서. 이게 체형이 내가 골반이 좀 이제 틀어지고 했다고 하는 거는 그 관절은 항상 근육에 의해서 변형이 생겨요. 그러니까 관절은 혼자 자기가 변형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출산이 벌써 이제 6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지금 내 몸 상태는 근육이 너무 어느 쪽이 긴장이 돼 있거나 그러면서 이제 경직이 돼 있고 어느 쪽은 너무 사용을 못 하셔서 너무 이제 느슨하게 돼 있는 상태. 그렇게 하면서 그 관절의 근육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근육이 만약에 타이트한 쪽으로 끌어당기게 되고 느슨한 쪽에서는 그거를 받쳐주지 못하고 그쪽으로 그냥 밀려가게 놔두고 하면서 이제 변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느 부위의 근육이 단축이 됐고 어느 근육이 좀 이제 이완이 좀 심하게 됐는지 이런 걸 보고 하나하나 거기에 맞게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집에서 혼자 하시기는 내가 그 근육을 찾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출산을 하고 나시면은 뭐 체형 변화가 생기면서 뭐 가볍게 뭐 복직근이개라든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복근이 너무 약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제왕절개로 수술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허리나 이런 데 통증도 생기실 거고 몸에 대해서 이제 복근 쪽에서 그 근육이나 유착 이런 게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골반이나 허리 쪽에 변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일단 가볍게 스트레칭을 전신을 한번 해보세요. 스트레칭을 하셔서 내가 근육이 좀 뻣뻣한 부위가 어딘지 이쪽을 할 때 너무 좀 힘든 것 같아. 이쪽은 좀 잘 안 늘어나는 것 같아. 그건 이제 좌우도 틀릴 거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잘 안 늘어나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스트레칭 비율을 좀 더 높게 잡으셔서 좀 늘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체형이 일단 요거는 너무 많은 방향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골반이 넓어졌다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힙 쪽이나 허벅지에 살이 많이 붙으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골반이 변형이 되지 않았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일단은 다이어트도 같이 병행을 한번 좀 해보시고 흉곽이 좀 넓어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흉곽 같은 경우에는 쉽게 넓어지진 않아요. 요것도 이제 아마 체중 증가로 그러실 경우도 있고 흉곽이 좀 이렇게 넓어지면서 변형이 올 수도 있긴 한데 갈비뼈 자체가 이렇게 열리는 경우는 잘 없고요. 내가 등 쪽에 대한 뭐 근육이 너무 좀 과하게 발달했다거나 하면은 그 날개뼈가 이렇게 조금 변형이 되면서 어깨 이런 프레임 자체가 넓어지는 경우는 있으세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너무 내가 앞으로 많이 숙이고 아무래도 이렇게 육아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숙이고 계시다 보면은 등이 굽으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전신 운동을 좀 골고루 하셔야 되고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되도록이면은 뭐 가까운 센터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지도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집에서 이제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런 거 보시면 좋고 그리고 아마 거의 대부분이 출산하시고 육아하시면서 복근이나 엉덩이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많이 뭉치고 단축돼요. 그렇게 해서 골반이 비틀어지는 경우는 생겨요.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 엉덩이나 복근에 대한 스트레칭을 좀 우선적으로 해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엉덩이 스트레칭, 네, 복근 스트레칭을 좀 필수로 하시면서 근육이 좀 생기면서 이렇게
느슨한 거 좀 잡아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이제 경직되면서 변형시킨 거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주고, 그리고 네. 스트레칭으로는 근육량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근력 운동을 하시는데 뭐 하체 쪽에 대한 뭐 스쿼트라든가 런지 이런 맨몸을 하실 수 있는 동작들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가동 범위를 넓게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횟수를 줄이더라도 가동 범위를 좀 넓게 움직이시다 보면은 경직된 근육도 좀 이완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뭐 스트레칭 효과도 좀 생기면서 근육 발달이 같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엔터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당히 또 많이 와 있는데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5843번님, 40대 중후반이고요.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열심히 운동 또 식단으로 관리하는 나름 유지어터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면 개운하긴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자꾸 느낌이 부은 듯하고 개운한 것보다는 찌뿌둥하고 더 피곤한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이 맞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식단에 염분을 많이 섭취해서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오셨는데 상담 전화 먼저 받고 문자 상담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요, 운동을 아주 많이 하거든요. 하루에 2-3시간씩 아니면은 3-4시간씩도 하고 집에서도 텔레비 보면서 열심히 하는데 살이 너무 안 빠져요.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예, 저는 60대예요. 네. 근데 제가 40대 중반서부터 하거든요, 운동을. 네네. 그렇다고 제가 뭐 많이 먹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하루에 저는 거의 평생을 2끼뿐이 안 먹고 간식도 안 하고 그래 살이 찌다 보니까 예쁜 옷도 못 입고 그래서 저도 살 빼가지고 좀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이래서 한번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내가 뭐 식사도 좀 조절을 하시고 하는데 살이 안 빠지실 때는 네. 뭐 이제 운동량이나 이런 게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시간 자체로 보면 운동량이 뭐 적진 않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식사도 많이 안 하시고 할 때 예. 일단은 첫 번째는 식사에서 이제 예.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셨을 때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식사를 내가 식사 양도 중요하긴 한데 식사에 대한 이제 그 어떤 거를 드시는데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조금 한 40대 이후에는 육류 같은 거보다는 거의 탄수화물 위주로 뭐 밥이라든가 나물 이런 위주로만 좀 많이 드시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네네. 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단백질 섭취는 부족해서 근육 성장에는 좀 그 근육 성장이 부족할 만큼 단백질이 섭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적게 먹는 것 같은데 비율로만 보면 또 탄수화물 섭취가 좀 과한 경우도 있으세요. 네, 이렇게 돼 버리면은 탄수화물만 몸에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꾸 지방화가 되고 몸이 그 몸에서 아무래도 혈당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인슐린도 많이 분비가 되면서 자꾸 많이 드시지 않아도 이거를 지방으로 가져다가 저장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너무 적게 드셨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요, 밥을 싫어해요. 네네. 밥을 싫어하니까 뭐 네. 떡 같은 네. 거 네. 이런 거 별식 같은 거를 좋아해서 네. 밥은 그렇게 잘 먹지는 않아요. 밥보다 한 일주일이면 네. 한 이틀 정도 먹고 그렇지 않으면 떡 뭐 이런 고구마, 감자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 밥보다 더 안 좋은 게 떡 같은 게 더 살찌는 데는 더 안 좋고요. 네. 그리고 잡곡밥 같은 걸 드시는 게 뭐 고구마나 감자 이런 거보다 몸에서 에너지로 쓰기도 좋고 그리고 또 피곤 그 에너지로 효율을 좀 이렇게 사용하기가 좋아요. 네. 그래서 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포도당 위주로 많이 돼 있고요. 고구마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과당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이어트 할 때 나쁜 건 다른 음식에 비해서 나쁘진 않은데 조금 그 포도당 같은 그 밥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게 간에 좀 지방간이나 이런 걸 좀 장기적으로 오래 복용하실 경우에 지방간 수치를 좀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공복 혈당 자체가 조금 올라가 있으시는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잘 안 되시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드시는 거로 좀 바꿔도 보시고요. 떡이 주 원인인 것 같아요, 어머니.
살 안 저는 빠지고. 그러네요. 네. 저는 고기도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요. 이렇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셔도 예. 다이어트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아. 뭐 고기 같은 거 뭐 굳이 뭐 삼겹살국 이런 걸 드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예. 달걀 같은 거 있잖아요. 생선이나 예. 달걀 이런 거를 같이 그런 좀 것도 안 드셔주셔야 먹어요. 돼요. 그리고 아. 아마 지방 섭취도 거의 많이 안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런데 경과류는 좋아가지고 견과류는 견과류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요 비율을 드실 때 예. 내가 하루에 듣기 드시면 뭐 한 끼에 뭐 밥을 한 공기 정도 드신다 양을 네. 그러면은 달걀 같은 것도 많이 드시기 힘들면은 그래도 한 2개 정도는 한 끼에 같이 드셔주세요. 더 많이 드시면 좋은데 한 뭐 4개까지는 드셔도 돼요. 왜냐면 하루에 2끼만 드시니까. 그래서 한 네. 2개 정도 드셔주시고 그리고 견과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사하실 때 뭐 호두 같은 거 드시면은 뭐 그냥 한두 개 정도만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네. 10알에서 20알 사이 이 정도까지만 드시면 되고요. 또 이것도 너무 네. 과하게 드시면 안 되니까 아. 이렇게 해서 일단은 몸에서 좀 다이어트가 되고 좀 뭐 컨디션도 좋으셔야 되고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영양소가 지금은 거의 너무 탄수화물만 섭취를 하고 계세요. 탄수화물, 아. 단백질, 지방이 좀 같이 이렇게 몸에 들어와야지 얘네들이 네. 각자 몸에서 해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근육도 만들어주고 살도 빼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비타민이나 이제 미네랄 이런 거 좀 같이 챙겨 드셔주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또 열심히 해봐야 네, 되겠네요. 운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살이 안 빠지니까 고민이시라고 네. 하는데 떡을 좀 줄여보시고 그래야 되겠네요. 단백질에 좀 섭취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엠투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다이어트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5843번님의 문자 상담 좀 듣겠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시면 좀 피곤하시고 붓고 네, 이런 붓고. 거 생기신다고 하시는데 찌뿌둥하시고. 일단은 뭐 염분 섭취가 너무 과하지 않으시면은 네. 그 일반적인 염분 섭취 갖고는 몸이 건강하시다면 붓진 않아요. 잘 이게 이제 뭐 갑자기 너무 저염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염분 섭취를 했을 때 이럴 때는 좀 붓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평소에 그렇게 좀 잘 조절하실 때는 건강하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뭐 신장이나 이런 기능이 좀 떨어져 있진 않으신지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로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는 내가 좀 수면이 부족하면 당연히 필요하실 건데 잠도 잘 자고 해도 계속 필요하다 싶고 하실 때는 내가 뭐 혈당 수치 같은 거는 좀 괜찮은지 이런 거를 좀 그런 거를 한번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게 그러니까 아침에 피로감이랑 피로하시고 또 이제 붓기 이런 거, 찌뿌둥하고 그리고 운동이 너무 이제 과하지 않으신지 그런 것도 보시고 사람마다 어떤 분은 1시간 정도 이렇게 가벼운 조깅이 몸에 딱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런 1시간 같은 운동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몸에서 코티졸 같은 게 너무 많이 분비가 돼서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본인 체력에 맞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체력도 그렇고 이제 건강 상태. 조금 전에 이거 붓기나 왜 이런 거는 뭐 신장이나 이런 게 좀 관련이 돼 있으실 수도 일단 있고 건강 검진을 한번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십니다. 짜게 드시지는 않는데요, 염분을 많이. 염분을 너무 안 드시는 경우에 그러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염분을 너무 저염식을 하셔서 붓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소금을 좀 염분을 많이 섭취를 하면은 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얘네들이 몸에서 일정하게 계속 들어오고 내가 물을 많이 좀 충분히 드시고 한다면은 붓기가 원래 생기지 않아야 하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근데 이제 저염식을 너무 하시다가 조금만 좀 염분 섭취가 과하다 싶으면 이제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염식에서도 붓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리고 일부러 저염식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염식을 하는 거는 다이어트 할 때 저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보디빌딩 선수들이 그 시합 당일 하루를 위해서 그 염분을 제한을 하는 거고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오히려 소금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에 염분 섭취를 너무 뭐 혈압이 너무 높다거나 하시지 않으면은 일부러 저염식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땀으로 배출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몸에서 꼭 필요한 성분인데 사람들이 자꾸 염분을 이제 대부분 나쁘다는 인식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더 권장해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라고.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8620번님, 늘 고민인 러브 핸들을 가장 빨리 뺄 수 있는 운동을 좀 추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부위별로 다이어트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 몸에서
내가 뭐 팔을 많이 움직인다고 팔에 있는 살을 빼고 복부를 많이 움직인다고 복부를 많이 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세요. 네. 그래서 내가 특정 부위 살을 빼고 싶으시면은 전신 운동을 골고루 하시는 수밖에 없으세요. 뭐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잘 빠지고 좀 늦게 빠지고 이런 경우는 생기긴 하시는데 다이어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신을 골고루 하셨을 때 이제 다 같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운동을 해주셔야 되세요. 네. 4474번님, 엎드려서 상체 들기 운동을 하다 보면 뇌압이 올라서 한 5분에서 10분 머리 들기가 어려운데 네. 저랑 안 맞는 운동인가요? 요거는 이제 호흡을 잘못하셨을 수도 있고 평소에 좀 뭐 혈압이나 이런 게 높으셨든지 아니면은 목 주변이나 승모근 같은데 근육 경직이 너무 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동 자체를 잘못하셔서 어깨나 이런 쪽 이제 프랭크 자세를 하신다는 것 같은데 어깨나 이런 쪽으로 너무 긴장이 많이 된 상태에서 하면은 그쪽 근육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뇌로 가는 혈류를 좀 이렇게 적게 보내게끔 혈관을 눌러버리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호흡을 너무 참는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운동을 하실 때 바로 해보실 수 있는 거는 어깨나 팔 쪽에 너무 긴장을 하지 마시고 고개를 너무 빳빳이 들거나 너무 많이 숙이지 마시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일반적인 각도에서 유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호흡을 하실 때 참았다가 한 번씩 팍팍 뱉지 마시고 호흡을 계속 마시고 내쉬고 하시는데 그때 참았다가 후가 아니라 그냥 취 하듯이 그냥 이렇게 천천히 뱉으세요. 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면은 좀 좋아지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셔도 계속 그 정도로 지금 5분 정도 못 일어나신다는 건 좀 심하신 거거든요. 5분에서 10분 정도. 네, 그 정도면은 지금 이 운동 호흡을 이렇게 바꾸셨는데도 잠깐씩 해보셨는데도 이게 계속 된다고 하면은 목이나 뭐 승모근 쪽에 경직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뭐 자체 혈압이 너무 높으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런 운동을 피하시고 꼭 굳이 이 운동을 안 하셔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으니까 그런 운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체 운동 쪽으로 조금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체 운동. 네, 하체 운동을 하시면은 너무 무겁지 않게 하시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는 걸 좀 막아주기도 하거든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스쿼트라든가 이런 거 그런 운동을 오히려 해주시는 게 그 혈압을 상승하는 거를 조금 막아주기도 하고 그런 운동을 하실 때도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호흡을 참았다가 뱉는 게 아니라 서서히 들여마시고 그냥 서서히 뱉는데 대신 몸에 힘이 다 풀 정도로 후 하고 뱉으시면 안 되니까 복근에는 힘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시면서 복압을 유지하시면서 그냥 내가 일부러 소리를 뭐 이렇게 내면서 뱉으면 조금 호흡 조절이 편하세요. 그렇게 해서 호흡을 조절해 보시면은 운동 중에 혈압이 올라가는 건 좀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이어트 하는데도 호흡이 중요한가요? 다이어트를 할 때도 일단 호흡은 제일 원초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 원래는 그 횡격막 호흡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뭐 강한 운동을 할 때는 횡격막 호흡을 하기가 좀 힘드세요. 정적인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는 횡격막 호흡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운동에 맞춰서 이제 그때 하시고 대신 이제 근력 운동을 하거나 뭐 근육을 쓰실 때는 뭐 근육이 이완될 때는 호흡을 마셔주고 수축될 때는 뱉어주고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요거를 너무 호흡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패턴에만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새해 다들 다이어트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목적이 맞는 다이어트라는 게 어떤 다이어트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세우셨다 아니면 뭐 관절이 좀 건강하게 뭐 관절이 좀 평소에 불편해서 이제 이런 거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따라 틀리니까 만약에 몸이 너무 좀 뻣뻣하고 경직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나 필라테스 같은 그런 운동을 좀 해보셔도 괜찮으시고요. 근데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 이런 운동을 하면은 그 다이어트에는 뭐 별로 그렇게 맞지가 않는 운동이니까 그럴 때는 이제 칼로리 소모나 근육량을 늘리고 근육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위에 살을 뺄 것인가 아니면 뭐 근육을 좀 늘린다든가 이렇게 목적을 두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칼로리 소모가 좀 있고 이런 운동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냥 제 건강 관리, 근육의 컨디션을 좀 좋게 만들겠다면은 뭐 요가, 필라테스 이런 정적인 운동을 하셔도 되고 근육량도 늘리고 뭐 지방도 좀 빼야겠다 이러면 헬스라든가 뭐 이제 유산소성 운동 이런 거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이제 땀을 흘리지 않고 운동하는 방법들도 있고 땀을 흘리면서 하는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걷기 같은 경우는 슬슬 뭐 땀 흘리지 않고 1시간을 걷는 거 하고 좀 숨이 헉헉 차도록 한 20분 운동하는 거 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 땀을 흘리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땀을 1도 안 흘리셔도 되고 땀을 많이 흘리셔도 되고 그 체형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 그냥 땀을 많이 흘리면서 운동을 하시면 되고 대신 이런 분들이 뭐 일부러 땀복을 입고 운동하시는 건 안 좋으세요. 야외에서 그 보온을 위해서 입으시는 건 괜찮은데 땀을 많이 흘리기 위해서 입으시는 건 오히려 지방 분해가 좀 덜 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체온 보호 때문에 입으시면 되고
뭐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짧은 시간을 만약에 20분을 뛴다고 하시면은 그만큼 칼로리 소모를 많이 시키실 수가 있으세요. 탄수화물 위주로 몸에 저장된 에너지 위주로 쓰실 수가 있고 이제 근육이나 이제 간에 저장된 에너지겠죠. 근데 이제 걷기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몸에 이제 저장되는 지방을 좀 분해를 시키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걷자마자 이렇게 또 분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몸에 있는 근육이나 간에 저장된 에너지를 그러니까 쓰고 오래 나서 걷되 땀을 흘리지 않아도 운동이 됩니까? 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문자 많이 주셨는데 다 상담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엔터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플라워뱅크 최연선 대표 모시고 식물과 꽃 가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